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구형과 신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즘에 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를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저 역시도 카니발 페리 언제 나오나 기다렸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알아요? 가솔린과 디젤은 차 금방 나와요. 한 2달 안에 출고가 된다고 하고요. 벌써 지금 출고된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시승차를 받기 전에 벌써 이 출고된 고객분의 차를 타서 시승기를 올려드렸었죠. 근데 1.6 하이브리드는 대기 기간이 지금 이야기 나온 거는 거의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저도 하부 넣어놨는데 제가 19일날 시승을 하거든요. 직접 타보고 진짜 좋은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9인승 시그니처 디젤 엔진 풀옵션 기준으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어떤 것들이 추가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한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야, 이 지금 이전 카니발 대비 신형은 얼마나 비싸졌냐, 비싸졌다면 어떤 옵션들이 추가가 되느냐,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실제 오너로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어떤 옵션이 추가됐는지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일단 가격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뭐 기본 가격 대비 뭐 가격이 얼마 올랐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숨겨진 가격들도 있어요. 뭐냐, 연식 변경되면서 가격이 인상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좀 빼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제가 출고했었던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극초기형이에요. 2020년식 그냥 출고되자마자, 신형이 나오자마자 바로 출고한 그런 모델이죠. 자, 이때 제가 9인승 시그니처 디젤 풀옵션으로 출고했었는데 가격이 4,665만 원이었습니다. 그냥 옵션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번에 풀 체인지된 풀옵션 모델과 비교하면은 금액 차이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단순히 신형과 구형 비교하기보다 이 4,665만 원에서 이 풀옵션 기준으로 봤을 때 신형이 5,240만 원이에요. 뭐야?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이 실제 카니발을 비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카니발 풀옵션 이전 모델 비교하면 4,800 나오는데 이거 뭔 차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2020년도에 나왔던 초기형 카니발과 연식 변경이 된 2022년도에 가격이 100만 원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때 애프터블러우, 원격 스마트 주차, 요거 앞으로 차로 빼고 넣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레인 센서가 추가돼서 그 당시 100만 원이 가격이 올라갔어요. 게다가 그때 엠블럼까지 신형 엠블럼으로 교체가 된 거죠. 꽤 많이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100만 원인데 이 정도 옵션 들어가면은 나름 납득이 갈 만한 수치였던 거죠. 그래서 초기형, 완전 극초기형은 4,665만 원이 출고 가격이고, 우리가 이전에 시승했었던 중기형 23년형은 4,800만 원이 풀옵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9인승 시그니처 디젤 풀옵션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5,240만 원이죠. 자, 그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작 가격이 이 정도로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44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빼먹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일단은 이번에 바뀌면서 좀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얘가 이제 초기형에서 중기형 넘어가면서 디젤 엔진 가격이 원래 120만 추가하면 됐는데 이게 어느 순간 195만 원으로 75만 원이 인상이 된 거예요. 엔진 스펙, 뭐 엔진 이런 것들 크게 바뀐 거 없는데도 75만 원이 올라갔다는 거는 꽤 많이 인상이 됐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실제 카니발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비싸게 느껴지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실제 비교하는 분들은 뭐가 있냐, 요즘에 카니발 예전 재고들이 좀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비인기 차종이 막 빨간색, 뭐 옵션 몇 개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은 2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9인승 디젤로 풀옵션으로 출고했을 때 할인을 한 200만 원 정도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진 가격 차이가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카니발을 사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할인받고 이전 모델 사는 게 낫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신형이 낫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한 44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실제로 할인이 들어가면은 얼마나 난다 그랬죠? 최소 600에서 많게는 800만 원까지. 게다가 요즘에 중고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 중고로 넘어가면은 금액 차이는 더 많이 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가격만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가성비는 확실히 이전 모델이 더 낫겠지만 어떤 옵션들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세세하게 디자인과 성능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일단 여러분들 외관부터 한번 간단하게 둘러보도록 할까요? 많은 분들이 신형 디자인도 괜찮지만 이전 모델도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전 모델이 더 이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저희가 이거 두 대를 비교하면서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신형 디자인이 더 예쁘네, 신형 디자인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죠. 이런 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지금 기아가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요거 패밀리 로고 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눈에 익숙해졌다 보니까 이 디자인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한편으로 댓글로는 이거 소렌토 소중대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차의 굴곡과 디자인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라인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어도 소비자분들이 느끼는 부분은 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달라진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LED 헤드램프의 디자인의 변화죠. 아무리 잘 나온 모델도 페이스리프트 하면 망한다라는 저주가 있었거든요. K5도 그렇고 소렌토도 그랬고 현대자동차도 비슷한 경우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카니발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이건 거의 풀 체인지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페이스리프트가 맞는 게 뭔지 알아요? 바뀌는 부분들이 페이스리프트는 정해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적게 바꾸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제조사에서는 페이스리프트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풀 체인지는 얼마, 페이스리프트는 얼마, 요 금액 안에서 바꿔야 돼요. 보통 그래서 페이스리프트는 헤드램프, 프론트 범퍼, 라디에이터 그릴 정도만 변경이 됩니다. 이 보닛도 원래는 웬만하면은 변경을 안 하거든요. 하지만 이 그릴이 바뀌면서 보닛도 살짝 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되느냐, 이 보닛의 끝이 원래 중간에 이 크롬 몰딩 라인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원래 보닛이 끝까지 내려오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데일라이트가 일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달라진 포인트가 이 중간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달라진 부분이고요. 범퍼와 헤드램프, 라디에이터 그릴은 바뀌었지만 이 끝쪽 휀다 있잖아요. 이 휀다는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소소한 변화로는 이쪽에 안개등이 이제 이번에 들어와요. 이전 안개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양카스럽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불빛 들어오면 좀 너무 가볍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두 줄로 소렌토에 들어가 있었던 안개등이 들어가면서 약간 SUV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스타일 패키지가 있어요. 카니발은 스타일 패키지가 있는데 이게 시그니처, 노블레스, 프레스티지 다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타일 가격이 이전 대비 10만 원이 비싸졌습니다. 왜 비싸졌는가 하고 봤더니만 다 이유가 있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방향지시 등이 LED 타입으로 바뀝니다. 기존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DRL이 들어오는 곳이 방향지시등으로 바뀌고요.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이 부분도 신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방향지시등이 원래 기존에 밑에 있었어요. 게다가 벌브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서 차급세에 좀 안 맞는다, 좀 너무 가벼워 보인다, 일명 싸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신형으로 바뀌면서 LED 방향지시등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존의 카니발보다 너무 상품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존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배 아파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10만 원의 가격 차이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름 납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지나가다 보면은 카니발 요거 테일램프 교체한 카니발 몇 대 보셨을 거예요. 이 교체하는 비용만 해도 꽤 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저 LED 방향지시등이 무엇보다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구매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아이보리 실버, 이게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컬러거든요. 햇빛 아래서 보니까 굉장히 오묘해요. 은색 느낌도 나면서 살짝 빛을 받으면 금빛 색상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차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빌트인 캠 2가 들어가요. 빌트인 캠 2가 들어가면서 이 유리나 전면에 있는 디자인도 좀 바뀌었죠. 요 밑에 보면은 요 중간에 있는 게 빌트인 캠 카메라고요. 위에 있는 게 디지털 룸밀러 카메라입니다. 후방 카메라는 이 밑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이디어가 좋은 게 이쪽에 히든 와이퍼가 숨겨져 있잖아요. 이 히든 와이퍼가 요 빌트인 캠을 세척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와이퍼를 이렇게 움직였는데 빌트인 캠이 만약에 안 닦이면 막 더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와이퍼를 통해서 깔끔하게 닦을 수가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트렁크 여는 버튼 위치가
변경이 됐어요. 위쪽으로 좀 올라왔죠. 원래 밑에 히든 타입으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트렁크 여는 위치가 좀 위로 올라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아쉬운 게요, 예전에도 이런 단차의 이슈가 좀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이어져 있는 요 부분들이 연결이 잘 안 돼요. 지금 밑으로 좀 내려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차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어요. 게다가 지금 보면은 컬러색이 다르죠. 아, 이거는 우리 직원이 해먹은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거 차 안 박아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색깔이 다르죠. 소재가 달라요. 딱 소리를 들어봐도 알 수 있지 않아요? 이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범퍼의 컬러색이 다른 거죠. 이거는 카니발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들도 좀 이래요. 그래서 기아가 항상 이런 걸로 좀 약간 아쉬웠거든요. 왜냐면 요즘 품질이라 해서 차값이 많이 올라간 만큼 예전의 품질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신형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기대도 됐고요. 또 이 위쪽에 요것도 소재가 또 달라요. 근데 이 위에는 그나마 컬러가 좀 많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요게 황변이라 그래서 타고 다니다 보면은 햇빛 많이 보면 분명히 컬러색이 좀 바뀌거든요. 근데 사고 났을 때 이 도장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 나온 새로운 아이보리 실버, 이 컬러는 어떨까요? 그리고 단차는 어떨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많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아쉽게도 비슷합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아쉽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깔끔하게 맞춰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비싸진 만큼, 품질이 올라간 만큼,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의 눈높이가 올라간 만큼 그 정도 높은 퀄리티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테일램프와 이쪽 트렁크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홈이 너무 좀 커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단차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색이 좀 바뀌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지금도 살짝 보면은 여기가 좀 더 밝고 이 범퍼가 좀 탁해요. 이거는 좀 시간 지나면 좀 바뀌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위에는 그대로기는 해요. 여기는 좀 똑같은데 약간 색이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카니발 요거 범퍼 색이 좀 다른 게 싫어서 검정색으로 출고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검정색은 티가 좀 덜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검정색으로 출고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것도 좀 얘기가 좀 있었어요. 요 레일을 조금 시에나나 다른 벤처럼 위로 올려서 좀 슬림하게 좀 깔끔하게 없애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개발비가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안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풀체인지 때는 분명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또 단차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너무 이렇게 좀 너무 가볍잖아요. 이런 부분들. 단차도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조금 너무 벌어진 느낌도 있는 거죠. 이런 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나쁜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옵션 추가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디지털 키 2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옵션들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NFC 기능만 있어서 문만 열렸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문도 열리고 지문 인식으로 타고 내리고 주행까지 다 가능합니다.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가장 바뀐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이드 미러입니다. 카니발은 차폭이 넓은 차다 보니까 사이드 미러 때문에 자동 세차 주차장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 이제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각도가 조금 더 많이 접혀져요. 그래서 웬만한 자동 세차장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소소한 변화긴 한데요, 카메라를 비치는 각도가 원래 기존 카니발은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방이나 서라운드 뷰나가 주차를 할 때 살짝 그 전방이 안 보이기는 했어요.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카메라의 각도도 위로 좀 올라왔죠. 이런 게 그냥 소소한 변화긴 하지만 실제 주행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꽤 편하더라고요. 이번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생각보다 이번 페이리가 되면서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고 말이죠. 자, 그리고 큰 변화는 아닐 수도 있지만 보이는 것처럼 유압식 리프트가 들어갑니다.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폴대로 사용하는 유압식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자, 근데 가끔 댓글에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니, 이 유압식 리프트가 들어간 게 뭐가 큰 차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그 마감이나 품질 그리고 작은 부분들이 차를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그리고 또 만족감을 들게 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엔진룸 운전하면서 열 일이 많이 없기는 해요. 하지만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때도 있고 뭐 워셔액을 넣어야 될 때도 있고, 이럴 때 유압식 리프트가 한 번이라도 열렸을 때 이거 생각보다 편하네? 그리고 이 카니발의 보닛이 생각보다 무거워요. 일단 여성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힘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기에 좀 버겁거든요. 저도 아까 열 때 힘들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압식 리프트를 한번 열었을 때, 보닛을 한번 열었을 때 편하다, 요 하나면은 이 유압식 리프트가 들어간 거의 원가는 뽑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코너 레이더 초음파 센서가 추가됐죠. 요거는 이제 그 자동 주차, 원격 스마트 주차 있잖아요. 차를 넣고
넣고 뺄 수 있는 그 센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초기형 모델이기 때문에 원격 스마트 주차가 안 들어가고, 요것도 이제 2022년형, 그러니까 연식 변경되면서 추가된 모델은 다 센서가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는 웬만하면 옵션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차가 항상 그 차폭이 넓어서 타고 내리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잠깐이면 몰라요. 맨날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닌다 가정을 했을 때는 주차폭이 좁은 곳에서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웬만하면 넣고 출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죠. 바로 이중 접합 유리 2열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기존에는 운전석과 조수석만 1열만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2열에도 이중 접합 유리가 추가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을 집어넣어도 시그니처는 이제 사이드 스텝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비티나 하이 리무진 혹은 이제 커스터마이징으로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데, 처음에 카니발을 타보셨던 분들은 이 사이드 스텝이 필요하냐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도 솔직히 똑같았어요. 아니 굳이 사이드 스텝이 필요할까 했지만 이거 막상 사용해보면 정말 편합니다. 고정식 사이드 스텝도 좋지만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발 위치 때문에 타고 내리는 게 좀 불편해요. 발이 미끄러지면 다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전동 사이드 스텝을 사용하면 이게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이 무게가 한 300kg, 250kg였나? 사용해도 될 만큼 굉장히 튼튼하고 어린아이들이 타고 내렸을 때는 정말 편해요. 이게 사용을 안 했을 때는 모르지만 사용을 하면 정말 편합니다. 이거 제가 조만간에 그 카니발 제 거 신형 출고하면은 또 작업을 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께 좀 또 혜택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이벤트 한번 따올게요. 근데 이게 단점이 사이드가 조금 낮아져요. 밑에가 좀 긁힐 때가 좀 가끔 있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거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타고 내리다가 좀 몇 번 긁은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거 차 안 박아요. 이 정도로 충격이 갔는데도 작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얘기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구성이 진짜 좋아요. 에이지라고 하는 제품인데 그 순정에 들어가는 전동 사이드 스텝이랑 납품도 했었던 곳이라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한번 진짜 필요하면 카니발 출고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쯤 고려해 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느냐, 제가 이거 미디어랑 공조기가 하나로 묶여있는 멀티 터치 공조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오늘은 더 느낄 거예요. 지금 보면 어때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공간 뭐 나쁘지 않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좁은 거예요. 지금 이 커버를 저는 이 차를 출고하고서는 거의 닫아본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 수납함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닫고 사용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컵홀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땐 당연히 그냥 컵홀더용으로 뭐 음료나 이런 걸 넣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납함으로도 원래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좀 센스 있는 차들, 뭐 니로나 같은 경우에는 플랩 형태로 접혔다가 펴졌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카니발에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공간을 사용하는데 조금 제약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협소해요. 너무 작아요. 무선 충전 패드도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손도 잘 안 들어가고 약간 위치도 어정쩡하고, 실제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요만큼이에요. 폭도 좁고요, 공간도 작아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죠. 그래서 요 센터 디자인이 좀 달라졌는데요. 저는 운전자의 시야나 이 대시보드가 낮아졌다라는 느낌을 들었는데 실제로도 낮아졌고, 이 계기판을 보면 요 위에 햇빛에 비치지 말라고 약간 커버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햇빛을 비추지 않는 거는 되게 좋은데, 또 이렇게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살짝 좀 답답한 느낌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재가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 소재도 때가 되게 많이 타고 먼지가 많이 쌓이면 좀 너무 더럽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신형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호박등 들어오죠. 예, 풀옵션이에요. 누런 색깔 할로겐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얼 기어가 약간 이 디자인이 좀 변경된 것 같거든요. 조금 이제 신형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살짝 이게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C타입이 아니라 A타입, USB 타입으로 지금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센터 콘솔, 제가 이게 짐을 좀 많이 넣어놓는 편인데, 여기 보면은 안에 트레이가 좀 깊어서 뭐 물건을 많이 적재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약간 쓰레기통처럼 너무 깊어버리면은요 막상 또 잘 안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제 차는 이게 또 따로 작업을 해서 소재가 좀 다른 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소재에 대한 변화도 있어요. 예전에는 컬러 시트를 3가지 정도로 선택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토프 디자인이라 해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하나의 디자인, 그 다음에 이제 옵션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면은 뭐 코튼 베이지 이렇게 넘어간다 보시면 되죠. 신형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확실히 차이를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공간 엄청 넓죠. 이게 저는 실내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일체로 들어가 있는 커브드 디스플레이 물론 좋기는 한데요, 이전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이 신형을 오래 타보진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깐 타봤을 때는 저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보다는 수납 공간이 넓어진 게 훨씬 더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딱 봐도 공간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무선 충전 패드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도 훨씬 넓어요. 그리고 C타입 단자로 변경이 됐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데에는 이 터치 멀티 공조기가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아졌고요. 이런 부분들도 소재도 변경이 됐죠. 그리고 다이얼 부분의 디자인도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소소한 변화예요. 이거 실제 오너가 아니라면은 모르는 좀 차이긴 한데, 이 다이얼이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차이냐면, 조작을 했을 때 손의 위치가 좀 더 편해졌어요. 제가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뭔가 모르게 이 다이얼이 조금 편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런 위치가 살짝 좀 밑으로 내려온 게 좀 차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센터 디자인이 좀 변경이 되면서 이 위치까지도 살짝 변경이 된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문 인식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보면 수납 공간이 지금 있죠. 이 수납 공간이 원래 기존에도 있었어요. 근데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하고 봤더니만, 원래 이 밑에 시거잭이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시거잭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원가 절감 아니야? 뭐야? 할 수 있지만 시거잭이 위로 올라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밑에 있으면은 막상 사용할 일이 많이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좀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앰비언트 무드 등이 은은하게 보여지는 간접 조명식으로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고, 또 무드 등 색깔도 변경이 돼요. 게다가 모드에 따라서 변경되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암레스트 팔걸이 요 부분이요, 소재가 조금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훨씬 더 부들부들하고 막 이랬는데 약간 좀 껄껄껄껄해진 느낌이 좀 들고, 요 부분도 원래 블랙 하이그로시였는데 빠졌죠. 요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좀 클래식하면서도 때가 안 타기 때문에 더러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카니발이 누구랑 타는 차예요? 아이들이랑 함께 타는 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뒤에가 잘 더러워집니다. 애들은 좀 이렇게 좀 막 쓰다 보니까 금방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이게 무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달라진 옵션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죠. 단순히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중간에 옵션들의 변경도 꽤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 UV, 살균이 들어가는 UV가 또 추가가 돼서 이쪽에 살균할 수 있는 소재가 또 추가가 됐고요. 이번에 스마트 커넥트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디지털 키 이야기한 거 있죠. 이 옵션이 변경이 됐어요. 원래 스마트 커넥터가 9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05만 원으로 15만 원이 올랐어요. 근데 옵션 구성을 저희가 보니까, 원래 이전에 스마트 커넥터에는 빌트인 캠 1이 묶여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빌트인 캠이 빠집니다. 2로 해가지고 따로 옵션이 빠져요. 옵션이 빠지는데도 가격이 15만 원 올랐다? 뭔가 이상해서 알아봤는데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지문 인식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룸밀러가 스마트 커넥터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만 원 인상된 거랑 빌트인 캠이 아마 이 디지털 룸밀러 가격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디지털 룸밀러 자꾸 추천드리는 이유가, 카니발은 이제 2열 3열에 사람도 타고 밑에 트렁크에 짐 같은 거 큰 거 실으면 후방 시야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차가 좀 길잖아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디지털 룸밀러가 거의 필수예요. 그 다음에 디지털 키 1 말고 2도 이 스마트 커넥터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하이패스가 또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HDA 1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이 하이패스라고 카드 등록만 하면 실물 카드가 없어도 되는, 이 그랜저에 좀 들어갔었던 기능이거든요. 요게 카니발에도 들어갑니다. 게다가 제가 아까 이거 호박등이라고 해서 아쉬웠던 것이죠. 이번에 LED로 들어가요. 이런 것들도 좀 놀라운 부분이죠. 이거 기본이에요. 옵션 추가 안 해도 다 보는 것처럼 LED 등이 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단순히 비싸졌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옵션에 대한 구성도 좋아졌어요. 일단 기본으로 HDA 1, 요게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원래 이전에는 드라이브 와이즈로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옵션을 좀 추가해야 됐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기본으로 넣어주면서 신형 드라이브 와이즈, 이 페이스리프트에는 HDA 2가 들어갑니다. 가격이 좀 인상이 되긴 했어요. 기존 애가 원래 6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75만 원으로 15만 원 정도 올랐긴 했지만, 저는 이 드라이브 와이즈도 꼭 좀 넣어줘야 되는 필수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추가가 됩니다. 기존에는 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 들어가요. 이번 CCNC가 들어가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싹 바뀌었죠. 그리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들어가면서 내비게이션을 만약에 내가 T맵을 사용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길이 연결이 다 돼요.
길 안내하는 그 화살표랑 유턴 표시 이런 것들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 뜨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가격 인상보다는 오히려 좀 가성비가 더 좋아졌다 생각까지 드는 거죠. 자, 그리고 모니터링 팩입니다. 옵션만 좀 찝어드릴 필요가 있어요. 같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씩 좀 짚어드릴 텐데요. 모니터링 팩이 원래 기존에 70만 원이었는데 120만 원으로 거의 50만 원 가량 올라갔습니다. 물론 달라진 게 있겠죠. 뭐가 있냐? 원격 스마트 주차, 측방 주차거리 경고 이런 것들이 다 추가가 됐어요. 에르고 모션 시트가 또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드에 따른 스포츠 모드에 따른 이 시트 조절해주는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다. 안마 시트도 들어가 있어서 시간이 내가 이제 좀 오래 주행을 하면은 자동으로 1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안마를 해주는 시트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전에 안 들어가 있었던 시트거든요. 게다가 모드에 따른 만약에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허리를 조여줍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 레버가 있거든요. 동그랗게 생긴 이 레버가 위아래로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딱 이 허리 부분을 조절해주는 레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전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가면서 추가됐다 보시면 돼요. 메모리 시트 위치도 좀 바뀌었죠. 이런 거 보면은 원래는 기존에 안 들어가 있었던 메모리 시트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M같이 저장하는 버튼 누르고 숫자를 누르면 메모리 시트가 저장이 됐는데 요즘에는 그냥 굳이 그렇게 누를 필요 없이 그냥 이 버튼을 꾹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OTT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런 OTT도 좀 들어가가지고 아직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되진 않지만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충분히 좀 더 넓은 화면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좋아진 부분이죠. 요거는 실제로 좀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께 더 보여드릴게요. 자,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열선 통풍 시트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장거리 시승 때도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요 기능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 2열에 컴포트 시트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은 운전석에서 이 2열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등받이 각도, 그다음에 열선 통풍 시트 꺼주고 켜주고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 이 차가 뭐예요? 가족들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아이들이 타다가 잠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운전석에서 2열에 있는 등받이 각도라든지 아니면은 열선 통풍을 좀 끄고 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가장 물어보는 게 등받이 각도예요. 일단 지금 이 레일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달라졌나 생각을 했는데 이 레일의 길이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가 차이가 있냐? 이 등받이 각도예요. 자, 이게 등받이 각도를 뒤로 눕히면 얘가 이렇게 한번 튕기죠.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등받이 각도를 눕혔을 때 거의 180도 각도로 눕혀집니다. 이거 진짜 많이 눕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이전에 9인식 시트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 각도가 많이 뒤로 안 눕혀졌어요. 그래서 나름 사용하다 보면은 여기 안에 이렇게 핀이 있거든요. 이 핀을 일부러 부러뜨린다든지 조금 조작을 해가지고 등받이 각도 조절을 했는데 순정 9인승도 이 등받이 각도가 꽤 많이 눕혀지고요. 요게 만약에 레일을 좀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 등받이 각도를 높이면은 거의 진짜 180도까지 등받이 각도가 눕혀집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2열 시트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과 다른 게 똑똑해져서 만약에 등받이를 뒤로 눕히다가 만약에 물건이 있어가지고 걸리면 팍 쳐져가지고 그냥 튕겨줘요. 그러니까 시트가 찢어진다든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C타입 단자로 바뀐 거랑 요 소재가 확실히 훨씬 더 깔끔하지 않아? 블랙 하이그로시는 요게 되게 좀 때가 많이 타거든요. 그리고 요 220V 활용할 수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게 한 200W 정도 출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트북 충전 정도가 되겠죠. 200W가 넘어가면은 사용이 안 됩니다. 근데 나름 노트북이나 이런 거 사용할 때는 편하고 그 이상 사용하려면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은 똑같습니다. 여기 위에 이제 거치할 수 있는 물건 있고 깊게 사용하려면 이 안쪽에 보통 이제 티슈나 좀 이제 아이들 먹을 것 같은 거 이제 많이 넣어놓거든요. 그리고 여기 2열에 그 안전벨트 클립 있죠? 이 클립이 불빛이 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전에 없었는데 추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 오른 게 아니에요. 이 와이드 선루프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 85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80만 원으로 5만 원 내렸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가격 차이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승차감도 좀 변경이 됐어요. 쇼바가 하이 리무진에만 들어가 있었던 쇼바로 바뀌었죠. 근데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막 이러진 않고요. 약간 잔진동을 잡아주는 느낌이 훨씬 좋아졌어요. 요거 디테일한 그 주행기는 저희가 이제 장거리 시승기 때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승차감이나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장거리 시승기를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행했을 때 느낌 뭐 이런 부분들은
잔진동이 줄어서 그런지 운전의 피로도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에르고 모션 시트가 추가가 되면서 실제로 장거리 주행이나 주행을 좀 많이 했을 때 운전의 피로도가 이전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시보드가 많이 낮아지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딱 앉았을 때 운전도 훨씬 쉬워요. 많은 분들이 카니발이 차가 크니까 운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카니발이 운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운전은 어렵지 않고 주차가 어려워요. 이건 나눌 필요가 있어요. 운전이 쉬운 차가 있고 주차가 쉬운 차가 있는데 보통 주차는 차가 작은 차들이 주차가 쉽죠. 근데 경차라고 운전이 다 편한 건 아니에요. 운전이 쉬운 차는요, 시야가 개방감이 좋은 차들이 운전이 편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잘 보여야 내가 어디에다 이거 차를 세워놨지? 내 차가 지금 어디 있지? 이거 어디 지나가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카니발이 시야가 정말 좋아서 오히려 운전이 좀 쉽죠. 단 주차는 어렵다. 차가 크니까. 그리고 이번에 디젤 엔진 기준으로 연비가 좀 좋아졌어요. 지금 제가 주행을 해보면서 디젤 모델도 좀 주행을 해봤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미션의 로직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자, 업시프트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변해가지고 이전에는 RPM을 좀 많이 썼거든요. 근데 RPM만 조금 올라가면 바로바로 변속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연비 효율이 많이 좋아진 거죠. 이전에는 좀 더 힘있게 치고 나가는, 왜냐면 얘가 좀 무겁잖아요, 차가. 사람들 다 타면 답답한 운전주행감 막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RPM을 좀 많이 사용하는 로직이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RPM 로직도 좀 더 많이 부드러워지고 빨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도 0.3 더 좋아졌어요. 기존의 디젤 엔진도 연비 되게 잘 나왔거든요. 저는 보통 한 15? 안 나와도 막 12 이상 나오고 진짜 극한으로 뽑아내면 한 18 정도까지도 무난하게 뽑아냈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연비가 기존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0.3 더 좋아졌고 이거는 가솔린도 똑같아요. 가솔린도 제가 지금 오래 타다 보니까 연비가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진동으로 그 충격을 줘요. 이것도 좀 추가된 부분인데 이런 옵션들의 소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어요.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추가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업시프트를 좀 빠르게 가져간다는 거는 약간 힘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전자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살짝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기존 모델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어떤가요? 단순히 그냥 디자인이 바뀌었다, 옵션이 추가됐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바뀐 부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이중 접합 유리, 진동 핸들 뭐 이런 부분들 훨씬 상품이 개선됐다라는 부분들도 느껴지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또 원가 절감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진짜 물어봐요. 오빠님, 기존 모델을 할인받고 사는 게 맞냐, 아니면 새로운 모델을 구매하는 게 맞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냥 도심에서 주행을 하고 나는 이런 좀 기능에 대한 욕심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기존 모델 할인 한 40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적당한 옵션 집어넣어 출고하면은 한 4천 초반? 이면 출고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출고하시는 분들도 좋고, 근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출고할 거면 그냥 우리가 이전에 깡통 모델 한번 보여드렸었죠. 노블레 스트림 9인승 디젤 노블레 스트림 적당히 옵션 집어넣으면은 4,100만 원이에요. 노블레 스트림에 드라이브 YG HDA2 요거 집어넣으면 4,100만 원입니다. 그냥 딱 그렇게 출고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에요. 이전 모델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신형이 더 좋은 상품성이 많거든요. 무엇보다 이 잔진동을 줄여주는 이 승차감 하나만으로도 전 상품성에서 차이가 꽤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비교 시승을 해보고 혹시나 카니발 관심 있는 분들, 뭐 궁금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보면서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